자, 이번 시간에는 네. 예의가 없어 이거. 배울게요. 예. 인사해 빨리. 학습을 할게.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싸가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연금, 저축이냐 보험이냐, 연금 필요해요? 연금의 종류가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본부님께서 크게 연금은 딱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주식으로 투자로 펀드로 운영이 되냐, 아니면 이제 고정금리 기준금리를 따라가냐, 그 다음에 이제 세금 혜택을 받느냐 주냐 아니면 주지 않느냐. 냐. 세금 혜택을 주는 것들, 은행에서 통상 많이 가입하는 IRP라든가 연금 저축 상품을 주로 많이 가입을 하죠.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은행원들 가면 실제로 적금 만들러 갔다가 친구가 하나 해달라 그래서 봤는데 쭉쭉 얘기하고 연봉 얼마 이하인지 그런 것들 따지지 않고 얼마 세금 혜택 받을 수 있다, 요것만 얘기를 해요. 이게 연봉 5,500만 원 미만자들은 연에 400만 원. 근데 추가로 여기서 IRP 개인 계좌를 뚫으면 700까지 가능한데 이건 사실 진짜 힘들어요. 지금 우리 본부님께서 말씀하신 연금저축 은행에 가서 뭐 대출을 받든 뭐 하든 이런 상품 좋아요, 이거 나중에 뭐 세금 돌려받을 수 있어요, 자세히 안 물어보고 가입을 했는데 돈 막상 필요해서 중독에 막 꺼내 쓰려고 하거나 막 멈추거나 해지를 하면 손해가 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사례가 하나 있어요. 친구가 가입을 하고 7년을 내다 왔어요. 30만 원씩 가입했거든요. 공무원이에요. 이 친구가 이제 결혼을 하려고 그걸 깨서 7년을 넣고 깼어. 네, 7년 했는데 원금이 안 됐어요. 안 되겠죠. 네. 그랬는데 이 친구가 그동안에 받았던 세금 혜택 그렇죠. 플러스 원금 안 됐죠? 맞아. 다 뱉어버리니까 내뱉는 거야? 토시키는 거야? 너무 맞아요, 틀릴게요. 지금까지 받은 세금 혜택이라는 거는 이 연금저축은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그래서 연말정산 때 그렇죠. 그게 연금저축이라고 다들 알고 계시고 가입을 하시잖아요. 그 금액을 거의 뱉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친구가 1년 동안 냈던 게 400만 원 맞춰서 냈거든요. 그럼 꽉 채워져 있는 33만 원씩. 근데 이게 거의? 16.5%를 매년 공제를 받았어요. 아이고. 많이 받았네. 400만 원에 16.5%면 뭐 60만 원대 중반 됐죠. 그거를 7년을 받았으면 2,800만 원 냈는데 이 친구가 중간에 해지하고 떼고 받는 거는 2천만 원이에요. 물론 자기가 받은 것도 있어서 내뱉는 거지만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입을 하셨을 때 이건 정확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정말 내가 만약에 연말정산 할 때마다 막 60, 70만 원씩 뱉어내고 이게 너무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그 자기가 뱉어내는 금액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되, 절대 이건 나는 빼지 무조건 않아야 되는 5년이든 거지. 10년이든 유지해서 나중에 어느 순간에 일단 뭐 돌려받겠다, 그거 확실하게 딱 그 기준 정해서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연금으로 전화해서 받게 될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되죠? 1년에 400만 원씩 15년 내면 내가 총 내는 돈은 그래도 꽤 된다. 요거 내가 나중에 55세부터 20년 동안, 25년 동안 수령하게 되면 80세까지 선택으로 수령하게 되면 그래도 한 달에 뭐 한 7, 80, 100만 원씩은 받는 걸로 알고 있다. 근데 여기서 리스크가 하나 있죠. 이 친구가 일하면서 세금 혜택을 받았으니까 그쵸. 국가 입장에서는 나중에 연금 수령할 때 세금을 떼요. 무슨 세금을? 왜 떼? 연금인데. 소득으로 보는 거죠. 소득으로 보는 거야? 이자 소득? 와, 너무하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그 돈을 벌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돌려주지만 나중에 이게 아예 과세를 안 시키는 게 아니라, 세금을 안 내는 게 아니라 이연을 시켜서 나중에 결국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55세 때부터 저희가 받을 수 있는데 그때부터 5.5%. 그렇게 나이를 먹어서 80세 이후에는 3.3% 이렇게 그 사이의 구간이 조금 달라집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고정금리로 저희가 얘기를 할 때예요. 맞아요. 정해진 은행이나 이런 데서 가입을 했을 경우에. 근데 이렇게 연금저축을 또 증권사에도 가입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수익에 따라서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네. 어떤 사람이 그러면 가장 유리할까요? 그래도 1순위. 1순위 한다면. 연봉 5,500만 원 이하 가입자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는 여성분들한테 추천하지 않아요. 맞죠? 여성분들이 가입을 하고 출산을 하고 일을 쉬게 되면 그거는 세금 혜택을 한 번도 못 받아요. 그리고 대부분 출산을 하시고 나서 전업주부로 바뀌시는 분들이 만약에 요즘은 맞벌이 부부 많으시지만 그럴 경우에 더 못 받아요. 우리는 이제 연금저축을 명확하게 알고 내 상황에 맞춰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또 처음 말했던 연금 보험은요? 연금 보험 같은 경우에는 저축이랑 다른 것만 팩트만 놓고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가입하고 매달 1년에 400, 뭐 16.5%, 연봉 5,500 미만 이런 조건이 없고 세금 혜택이 없어요. 이게 좋다, 이게 좋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이 구색을 잘 맞춰서 가입하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이겠네요. 그렇죠. 연말정산으로 돌려받고 싶으시면 연금저축으로 하시는 게 맞고, 하지만 이건 장기적으로 절대 유지하셔야 된다는 거. 근데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나중에 내가 45세 이후부터 언제든 연금으로 받고 싶을 때 받되 나중에 세금을 내지 소득세를 않는다. 떼지 않는다. 그치만 앞에 안
됐으니까. 10년이라는 기간을 유지를 해야지 세금을 안 뗍니다. 이거는 모든 우리나라의 공통점이죠. 그렇죠. 비과세 기준은 10년의 기준이 있으니까. 그렇죠. 진짜 이런 말이 제일 많지 않아요? 연금 필요 없지 않냐고? 국민연금 받을 수 있잖아요. 전 진짜 소름이 돋아요. 연금 필요 없다고 말하시는 아니 분들. 진짜 제가 국민연금을 가입을 되어 있는데 굳이 연금을 또 가입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한 달에 막 5, 60만 원 정도로 내가 매달 국민연금을 받아요. 요즘 현대 지금 살고 계신 분들 월급 200만 원, 300만 원 받은 것도 부족해서 살고 계신데 그 60만 원, 70만 원 예를 들어서 받는다고 치면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개인연금을 가입함으로써 내가 나중에 노후에 쓸 수 있는 자금을 늘려놓는 개념인 거죠. 저는 요것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국민연금공단에서 이렇게 자료로 내보내는 것들이 있어요. 연봉마다 우리가 국민연금으로 직장인 기준으로 얼마를 떼는지. 보통 이제 자기 급여의 9%를 내요. 맞아요. 예를 들어 내가 월급이 300이 들어온다. 그럼 27만 원인데 13만 5천 원을 회사가 부담, 그렇죠. 절반을 내가 부담인데 기준해 볼게요. 그 월급이 100만 원이다. 그럼 그 사람은 9만 원인데 4만 5천 원만 내가 부담하면 되잖아요. 이게 30년을 똑같이 냈을 때 그 월급 300만 원 받는 사람들은 내가 한 달에 내는 돈이 27만 원인데 30년 했을 때 한 80만 원 받는다고 가정이 돼 있어요. 그럼 한 2.5배 되는 거죠. 근데 100만 원인 사람들은 한 50, 60을 받아요. 9만 원 내고. 한 6, 7배를 받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돈 벌면 내가 돈 내서 밑에 급여가 낮으신 분들을 땡겨가는 거예요. 그렇지. 지금 연금 받는 분들은 우리가 낸 돈을 받으시는 거고 우리 밑세 애들이 내는 돈을 가지고 우리가 받는 개념이에요. 16년도만 해도 신문기사를 봤을 때 뭐 59년에 연금, 국민연금 고갈이었는데 갑자기 얘기가 바뀌었지만 57년에서 56년에서 55년 계속 줄고 있어요. 연금기금 고갈이. 아 근데 실제로 다른 선진국들이 지금 고갈이 돼서 즉시 연금으로 하고는 있죠.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계속 고갈되고 있다는 신문을 보면 아 그럼 내가 못 받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즉시 연금으로 바뀌는 것뿐이에요. 주긴 줘요. 나라가 존폐 위기에 놓이지 않는 이상. 다음번에는 언제 한번 주택연금을 한번 다뤄보시죠. 그렇지. 그리고 저 연금저축이랑 연금보험으로 저희 한번 대결구도로 한번 맞짱 한번 껴야 해볼까요? 되겠는데. 지금까지 싸가지 없습니다. 인사 좀 해.